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우려했던 두 가지가 분양시장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분양 연기 사태, 두 번째는 무주택자 외면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로 중요합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꼭 끝까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발표된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강북의 메가단지 이문자이 하반기로 분양 또 미뤘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분양 연기 소식이 나온 겁니다. 4,321가구의 매머드급 대단지 4월달에 공급 예정이었는데 7월달로 미뤄졌다는 거죠. 이문 상구역은요, 2023년 상반기 분양시장 최대 이벤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어요. 일단 1호선 외대암역 역세권에다가 4,000세대 매머드급 대단지였어요. 게다가 초등학교와 가까운 거리, 휘경 상구역 같은 경우는 단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초등학교와의 먼 거리와 경의중앙선이었는데 경의중앙선 연결도 안 돼 있어요. 왜냐면 경의중앙선이 왜 문제다? 여기서 화물열차가 지나다니면서 소음을 좀 많이 유발시키는데 휘경 상구역 같은 경우는 이 경의중앙선에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외대암역 주변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요? 이문 상구역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서울이고 역세권이고 매머드급 대단지입니다. 수요를 끌어오는 효과가 탁월하죠. 자, 요즘 집값 반등하는 데 보면 대부분 이런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아무리 좋은 분양도요, 내가 당첨이 안 되면 말짱꽝이에요. 근데 서울은 청약 대기 수요가 너무 많아요. 하지만 공급은 정말 적다는 거죠. 자, 경기도 인천 한번 볼게요. 공공택지에서 분양이 많이 나오죠. 하지만 서울에서 공공택지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고덕강일지구가 마지막인데 거기서 지금 끝물이란 말입니다. 서울은 대부분 재개발이나 재건축 공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재개발 재건축은 조합원이 있죠. 이 조합원 분양을 우선 진행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일반 공급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달랐어요. 조합원 분양이 1529가구, 일반 분양 물량이 1467가구나 됐습니다. 서울에선 1400호의 일반 분양이면 엄청난 물량이에요. 이문 상구역 일반 공급 계획을 보잖아요. 서울에서 귀한 84 타입 일반 분양 물량도 345호나 됩니다. 이거 적지 않은 거예요. 59 타입은 1000호가 넘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이유로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분양가 싸게 나오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겁니다. 문제는 4월에서 7월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게 설마 했던 일이 생긴 거예요. 앞서 진행됐던 휘경자이 디센시아 전용 84제곱미터 9억 6천에서 9억 7천, 전용 59제곱미터 7억 6천에서 7억 7천에 공급이 됐었죠. 일반 공급 경쟁률 무려 52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자, 휘경자이 디센시아 분명히 이문 상구역보다 단점이 뚜렷한 단지더라. 그래서 사람들 선호도가 어디가 더 높을까? 이문 상구역, 이문 자이 아이파크에서 선호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데, 야, 그러면은 다음 타자인 이문 상구역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와, 분양시장 좋아졌네, 우리도 빨리 분양하자,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휘경 3구역이 50대 1? 야, 분양계획 다시 세워. 왜 그럴까요? 이문 아이파크 자이에서 책정할 수 있는 분양가가 있습니다. 지금 분양가가 자유라서가 거의 되다시피 했지만 그래도 임의로 비싸게 책정할 수는 없거든요. 나름 기준이 있습니다. 자, 먼저 휘경 자이 디센시아 분양가를 참고하고 주변 아파트 시세도 같이 고려해서 중간에서 결정을 하겠죠. 자, 근데 분양을 미룬 것은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행사가 아파트 시장이 더 회복되는 것을 기다리는 뜻이다,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리 좋은 분양도 주변 금매보다 비쌀 수 없거든요. 이문 상구역, 와, 정말 좋다, 완공되면 최고다. 근데 주변 시세보다 턱없이 비싸버리면 아무리 유주택자 그래도 분양권 투자자라도 청약 안 나올 겁니다. 또 하나, 이번에 분양을 하게 되면, 4월에 분양을 하게 되면 무엇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휘경 상구역 분양가 강의 효과도 있어요. 이거보다 비싸게 되면, 야, 이거 너무 단시간 내에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니냐 해가지고 청약 수요가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행사는 주변 시세가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4월보다 7월이 더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을 이문 상구역 조합에서는 기대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죠. 자, 또 다른 의미는요, 이문 상구역은 2021년 10월 26일 날 진작에 착공한 단지입니다. 1년 6개월 동안 공사를 진행 중이에요. 좀 지하를 많이 파고 가서 주변 아파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공사를 많이 진행한 단지, 그리고 매머드급 대단지에서 분양을 미룬다?
어떤 뜻일까요? 시행사와 시공사의 자금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자, 둔촌주공인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이자이 레디언트 분양 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작년 10월 달에 최대 이슈가 바로 PF 부실 가능성, PF 대출금리 급등이었죠. 그 당시에 PF 대출금리가 20%대까지 뛰어 올라갔어요. 자, 둔촌주공 사업비 대출 어떻게 마련을 했다? 이제 PF 대출 받을 데가 없어서 결국에는 정부가 주도한 채권 안전펀드가 참여해서 자금을 겨우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분양을 했던 게 2020년 11월이었죠. 자, 그 당시 서울 아파트 거래량 500건대였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500건밖에 안 되는데 4,000건대의 일반 분양 물량이 쏟아진 거예요. 솔직히 일반적인 상황에서 공급하면 안 돼요. 그 정도로 침체됐으면 분양을 미뤄야 되는데 자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분양을 했던 게 올림픽파크 포레온과 장이자이 레디언트였죠. 자, 근데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 6개월도 안 된 시점에서 상황이 많이 개선됐구나, 시행사들이 자금 압박을 좀 덜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문상구역 분양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변 시세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제가 다시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면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분양시장에 보이는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을 외면하는 무주택자입니다. 자, 어제 발표된 동탄 파크리스 A 55블록 청약 경쟁률, 동탄 사업 5단계, 동탄 신주거 문화타운이라고 부르는 곳에서 지금 공급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자, 이 동탄 파크리스는 4개의 블록으로 구성된 아파트 단지인데 가장 마지막에 공급되는 곳이 A 55블록입니다. 자, 그 4개 블록 중에서 위치가 가장 좋은 660세대 공급이 현재 진행 중이었습니다. 자, 청약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특별 공급 평균 경쟁률은 0.79대 1이 나왔습니다. 1대 1이 안 됐어요. 미달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순위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은 6.9대 1이 나왔습니다. 2순위까지 합하면 더 높아질 거예요. 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청약 수요 차이가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청약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특별 공급 평균 경쟁률은 0.79대 1이 나왔습니다. 1대 1이 안 됐어요. 미달이 나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순위 일반 공급 평균 경쟁률은 6.9대 1이 나왔습니다. 2순위까지 합하면 더 높아질 거예요. 자, 무주택자와 유주택자의 청약 수요 차이가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동탄 파크리스뿐만 아니라 휘경자의 디센시아에서도 차이가 많이 났어요. 자, 일반 공급 경쟁률은 50대 1이 넘었다 말씀드렸는데 특별 공급 경쟁률 15대 1이었거든요. 그것도 생애 최초 특별 공급에서 다 올려놓은 거지, 신혼부부 특별 공급 경쟁률은요, 한 자릿수 경쟁률 나온 타임 많이 있었어요. 실제 원하면은 그냥 받을 수 있는 수준의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그만큼 무주택자하고 유주택자가 청약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자, 좀 과거로 돌아가서 2021년 12월 신주거 문화타운 분양 결과 어땠는지 하나 볼까요? 자, 동탄 2신도시 A62블록 호반 서밋, 이제 1년 6개월 정도 전에 분양을 했었습니다. 자, 이때 청약 결과가 어땠을까요? 특별 공급만 볼까요? 13대 1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청약 결과 1대 1이 안 나왔죠. 미달이 나왔죠. 한때 13대 1까지 갖고 위치도 나쁘지 않았던 분양인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많던 무주택 청약자 어디 갔을까? 내 집 마련을 희망하셨던 분들이 다 어디 갔냐 이거죠. 자, 무주택자의 외면을 받는 분양들 많이 있었죠.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와 순마 대시양 대형 면적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완판이 됐고요. 동탄 파크리스도 앞서 분양했던 미분양 물량들이 대거 소진되면서 완판이 됐습니다. 또한 장이자이 레디언트,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 둔촌중공까지 모조리 완판이 됐죠. 누가 샀을까요? 무주택자가 안 샀습니다. 1주택자들이 샀어요. 자, 올림픽파크 포레온은요, 그 인기 없을 것 같았던 39 타입도 20대 1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1주택자들은 분양을 받으려고 난리라는 거죠. 지금 저희 멤버십 회원만 보더라도 분양권만 당첨되게 해달라고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적정 수준으로 책정된 분양은요, 저희가 적극 추천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무주택자가 부동산에 가서 기존 주택을 협상을 통해서 매수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겁니다. 떨어질 우려가 있다 보니까 공포가 가득한 거예요. 자, 그래서 집값이 오를 거란 확신이 없다면 힘들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대다수가 집을 비쌀 때 산다는 거는 집값이 오를 때 산다는 개념, 손실을 회피하려는 위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지만 분양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은요, 2, 3년 동안 자금을 준비할 마음의 여유를 주고 아무래도 심리적 안정, 기존 주택 매수하는 것보다 심리적 안정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분양이에요. 그래서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면요, 저는 괜찮은 분양은 꼭 고려하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안 하는 거 유주택자들이 지금 다 가져가고 있어요. 괜찮은 분양 정보는 어디서 얻나요? 저희 블로그에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입주자 모집 공고를 다 하나하나 까봐서 그리고 3기 신도시 위험성까지 고려해서 넣을 가치가 있는 분양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유주택자 청약 전략은 저희가 멤버십에서 따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무주택자고 유주택자는 청약 전략이 달라야 돼요. 그래서 이미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 중에서 분양권 소유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